인도네시아 46개월 만에 KF-21 개발 분담금 납부. KF-21 전투기 생산. 군사동맹 KF-21 강구형 한국항공우주 46,65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600-1.27% 산업 KAI 사장은 2일 현지 시간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에 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약 46개월에 걸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KF-21 사업 차질 우려가 한층 누그러지게 됐다. 강 사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I 엑스포 전시장에서 개막한 방위산업전시회 제9회 인도 디펜스 2022년 참가 도중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KF-21 사업 현황에 대해 이 같은 요지로 설명했다. 강 사장은 지난 9월 28일 KF-21위 최초 비행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지속 이행 방침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 이행 단보금을 송금해 이달 1일 입금됐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입금된 금액은 약 94억 원라며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국방 예산에 KF-21 사업의 분담금 일부인 3,300만 달러, 약 468억 원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KAI는 지난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KF-21 공동개발, 인도네시아 측 사원명 IFX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KF-21위 블록 1에 대한 체계 개발 비용은 8조 1,000여억 원, 방산물자 부가세 면세 반영분이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1조 6천여억 원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는 대신 국내에서 생산된 KF-21 시제기 1대를 제공받고 48대의 IFX를 자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자국의 인력을 한국에 파견해 기술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은 총 2천여억 원에 그쳤다. 이후 연체를 지속하다가 이번에 일부 납부 재개 조치가 이뤄졌다. 9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연체 금액 중 일부만으로 보낸 것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사업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강 사장은 평가했다. 강 사장은 현재 KAI에 상주하는 인도네시아 측의 파견 인력은 총 39명이라며 PTDI,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파트너 기업은 연내 100명 수준까지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시 시제기 1대와 개발 자료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KF-21 개발 종료 시까지 계속될 경우 시제기와 기술 이전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2.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F-21 사진. 전투기가 17일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 청장 엄동환은 KF-21이 17일 오후 3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사천에서 이륙한 KF-21시 제1호기는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피트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 마하 1.0 약 시속 1224km를 돌파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비행 이후 현재까지 80여 회의 비행을 통해 고도, 속도 등 비행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했다. 방사청은 이번 KF-21위 초음속 비행 성공은 항공기 연구개발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통상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 시에는 공기 저항으로 인해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이 이번에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해 정상 비행을 했다는 것은 초음 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 의미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는 최초의 음속 돌파 성공이다. 2003년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이 음속을 돌파했던 사례가 있지만 T-50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했기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의 항공기인 KF-21과는 차이가 있다. KF-21의 초음속 돌파로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며 그동안 애써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 말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KF-21 이음속 영역에서의 고도 및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해 진정한 초음속 전투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한국항공우주. 올해는 FA50 수출과 기체부품 회복이 이끌듯 키움증권은 13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2023년은 폴란드향 FA50 납품 본격화와 기체부품 매출 회복에 힘입어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늘어난 8,024억 원. 영업이익은 379억 원을 달성하며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며 KF-21 개발 사업, 수리온 4차 양산, 상륙 기동헬기 납품 등 주요 국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완만한 기체부품 사업 부문의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이익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결 연구원은 4분기 주요 신규 수주로 브라질 민항기 업체인 엠브라에르와 4조 원 규모의 차세대 중형 민항기 부품 개발, 10대 규모의 LAH 최초 양산 계약, 소해 헬기와 상륙 공격 헬기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며 2022년 연간 누적 수주 규모는 8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연초 목표 수주 계획인 4조 1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엠브라에르와 체결한 차세대 중형 민항기 주입 개발 계약은 기존 기체부품 공급 계약과는 다르게 양산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 인식이 가능한 구조로 2027년 이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9% 늘어난 3조 7,235억 원. 영업이익은 125.4% 증가한 3,201억 원을 전망한다. 며 폴란드향 FA-50-12대가 2023년 하반기 납품 예정으로 완제기 수출 부문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 규모를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민항기 시장의 정상화에 따라 기체부품 부문 매출도 약 9천억 원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완제기 수출 호조와 수익성이 좋은 기체부품의 실적 회복에 따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 부문에서는 KF-21, 소해 헬기, 상륙 공격 헬기 체계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LAH 초도 물량에 대한 납품이 시작되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4조 4천억 원으로 말레이시아 FA50 수출과 LAH 2차 양산 사업 수주가 예상된다. 며 이외에도 이집트, 필리핀, 슬로바키아 등으로 FA50 수출 논의도 지속되고 있어 추가 수출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슬로바키아는 FA50 도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국영기업인 로과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FA50 현지 생산 등을 포함한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며 또한 록히드 마틴과 약 500대 규모의 미 전술훈련기 사업 참여에 대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어 FA50 추가 수출에 따른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내다봤다. 4. 수출 170억 달러 기록 견인한 무기를. 대한민국은 2021년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이 약 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수출 수주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를 훌쩍 넘어서는 170억 달러라는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방산 수출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의 기반에는 우리 방산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무기체계들이 있다. 국방일보는 K방산을 이끈 명품무기 기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성공의 낭보를 전해온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경부터 부산에 조병창을 마련해 광복식 권총과 대한식 소총을 제작하는 등 국산 무기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보여왔다. 6.25 전쟁을 겪으며 무기를 원조받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무기체계를 주로 수입하던 중 1970년 자주국방위 기치 아래 국방과학연구소를 창립하면서 국산 무기 개발에 시동을 걸게 된다. 이후 에드와 유수의 국내 방산기업들은 50여 년간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한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무기체계 조달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걸 넘어 육해군의 경우 국산 무기체계 중심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공군도 FA-50 전투기와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중심으로 국산 무기체계 비중을 현격히 높여가고 있다. 우리 국군의 운용으로 성능을 검증받은 국산 무기체계는 세계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게 됐다. 생각보다 많은 국산 무기체계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됐지만 자국의 국방력을 공개하고 싶지 않거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무기 도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수입국 입장을 고려해 방위사업청 이 수출 사실을 공인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현재 8종이 있다. 이번 회에서는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K-239 천무, 천궁, 나가파사급 잠수함, 호세리잘급 초계함 등 8종의 수출 무기체계를 간단히 소개한다.